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1학년 10월 모의고사의 22번의 요지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질문은 이제 답을 찾는 거는 그래도 조금 할만했을 텐데 또 문법적인 구조에서 좀 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으니까요. 자, 그 부분들 잘 신경 쓰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의 코넬 대학교 레버러토리 실험실에서 이 데이비드 더닝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컨덕티드 했습니다. 우리 컨덕트는 수행하다 라는 뜻입니다. 수행하다. 근데 뭐를 수행했냐? experimental, 실험적인 테스트 검증, 그래서 실험 정도로 보시면 되죠. 실험적인 검증들, 이런 것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뭐에 대한 실험적 검증이냐면 이 앞쪽에 나왔던 거죠. eyewitness라고 하는 게 목격자였고요. 그리고 testimony라고 하는 건 증언이었습니다. 그 목격자 증언에 대한 실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conducted가 동사 첫 번째였고 and 다음에 found라고 하는 동사 두 번째로 병렬 구조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또 이제 발견을 했는데 evidence, 증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뒤쪽에 여기 that을 써놨잖아요. 근데 that 뒤에 있는 문장이 잠깐 구조만 잠깐 보면 주어가 하나 보이고 and로 주어가 두 번째가 보이고 그리고 동사로 can, be가 나와서 동사가 비동사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sign이라고 하는 보어까지 있으니까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보어 나와 있는 완전한 절이죠. 자, 이럴 때 이 that을 우리는 동격의 that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체크해놓고 그럼 또 증거를 발견을 했는데 어떤 증거냐면 careful, 신중한, deliberation, 약간 심사숙고하는 거죠. 심사숙고. 그럼 신중하게 심사숙고하는 거. 이 facial features니까 얼굴의 그 다음에 특징 features, 얼굴의 특징들에 대한 신중한 심사숙고. 그리고 detailed, 뭔가 조금 자세한, 상세한 discussion, 논의가 있어요. 토론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selection은 선택하는 거고 그 다음 procedure라고 하는 건 절차예요. 그러면 선택하는 그런 절차에 대한 좀 자세한 그런 논의. 자, 이것이 can actually be, 실제로 a sign, 어떤 징후가 될 수 있다. sign은 신호 또는 어떤 징후 또는 증표, 이런 말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ccurate는 정확한인데 in을 붙였습니다. 그럼 부정확한이죠. 이 단어는 좀 기억을 좀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identification은 식별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식별이 아니라, 확인 식별이 아니라 부정확한 식별의 그런 징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문장에서 느낌을 좀 잡으시면 뒤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처음에 코넬 대학교 실험실에서 더닝이라는 사람은 실험을 했는데 목격자 증언의 실험을 했고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동격의 데디아의 내용에 그런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신중하게 심사숙고하는 게 있어. 잘 고민하는 거예요. 신중하게. 얼굴 특징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하는 거. 그리고 선택하는 그런 절차가 있을 텐데 누가 범인이야? 라고 선택하는 절차가 있을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토론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숙고도 했고 상세하게 좀 토론됐는데 이것이 실제로는 어떤 징후가 될 수 있는데 부정확한 식별에 대한 징후가 될 수 있다고요. 자, 여기 이제 사진첩이 쫙 이렇게 있어요. 사진들이 쫙 있습니다. 여기 범죄자의 사진이 있어요. 이거를 목격자 지금 증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목격자가 증언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이거에 관련돼서 이제 신중하게 심사숙고해 보는 거예요. A 사진이 맞아, B가 맞아, C가 맞아, D가 맞아, E가 맞아를 막 심사숙고를 해보는 겁니다. A인가? B인가? C인가? D인가? E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세하게 또 토론도 해보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키가 컸고 아니면 얼굴이 좀 작았고 좀 체형이 좀 말랐고 막 이렇게 그러면 선택하는 그런 절차에서 신중하게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것이 실제로는 부정확한 그런 식별에 대한 징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목격자 증언을 할 때 이런 거 다 신중하게 할 거 없이 한 번에 얘네요 C, 이게 처음에 딱 첫 느낌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오지선다형을 찍을 때에도 답 모르겠어 3번인가 생각했다가 고민하면 1번, 4번 중에 헷갈리다가 1번을 체크하고 결국은 답이 3번이 되는 자, 이런 상황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다시 한번 문장을 읽어볼게요. 이 더닝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목격자 증언의 실험을. 그리고 증거를 발견했는데 어떤 증거냐? 신중하게 심사숙고하는 거. 얼굴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선택하는 절차에 대한 상세한 토론. 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징후가 될 수 있구나. 부정확한 식별하는 것에 대한 징후가 될 수 있구나. 됐죠? 이걸 발견했대요. 자, 그 다음 문장 구조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 부분 일단 좀 중요 표시해 두시고 여기 it is that
강조 구문이 사용이 됐죠. 이랬을 때 강조 구문. 그 강조 구문 안에 when부터 시작되고 있는 아주 긴 문장을 강조 구문에 집어넣습니다. 우리 이제 강조 구문은 바로 정도로 해석하면 되죠. 바로 사람들이 이거 할 때, 그때 그들은 사람들이겠죠. tend to be accurate. 정확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more often. 좀 더 자주. 잠깐만. 강조 구문을 쓰고 있다는 건 이 문장 안에서 답을 찾으시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내용을 좀 볼게요. 지금 이제 find라는 동사를 또 좀 한번 따로 빼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find라는 동사가 뒤에 목적어 쓰고 목적격 보호로 형용사를 쓰는 또 오형식의 대표적인 동사잖아요. 그래서 find 목적어 형용사가 나왔는데 unable. 이때 이 find는 우리가 찾다 발견하다가 아니라 생각하다 알다 정도로 이제 해석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요거 일단 정리해 놓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들 스스로를 unable to explain, 설명할 수 없다고, unable to니까 설명할 수 없다고, 왜 그들이 recognize, 인식하는지, 그 사람을, 뭐 어떤 범인을 선택하는데 그 사람을 왜 그들이 인식을 하는지를 설명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 그 다음 뭐 하면서, saying, 말하면서, 어떤 것들을 말하면서, 자, 뭐와 같은 것들이냐, 그의 얼굴이 그냥 나에게 탁 떠올랐어 와 같은 그러한 것들을 말하면서 그들이 그 사람을 인식하는 걸 왜 인식을 하는지를 설명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 바로 그때 그냥 한 번에 탁 떠올랐어 이럴 때, 한 번에 탁 떠올랐어. 아까 선생님이 이제 A, B, C, D, E라고 하는 각각의 범인들을 갖다 이제 찾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C가 그냥 탁 떠올랐어. 자, 이럴 때 그때 그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정확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문장 되게 중요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가 왜 그들이 그 사람을 인식을 했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 말하면서 뭐처럼 말하냐, 어떤 것을 말하냐면 그의 얼굴이 그냥 단지 나에게 탁 떠올랐어 와 같은 것을 말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을 왜 인식을 했는지를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들 스스로를 발견을 할 때, 바로 그때 그들은 정확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요. 됐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찍을 때, 왠지 모르겠는데 3번이 딱 떠올랐어. 그럼 3번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가끔씩 우리의 first, 처음, 그 다음에 immediate, 즉각적인, 그 다음에 automatic, 자동적인, 그 다음에 reaction, 반응이. 자, 우리의 그 첫 반응, 그 다음에 즉각적 반응, 그 다음에 우리의 자동적인 그런 반응이 뭐에 대한? to a situation, 상황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한 우리의 처음에 즉각적인 자동적인 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입니다. The truest, 가장 진실된 interpretation, 해석입니다. 됐죠? 그래서 처음에 딱 떠오르는 그 반응, 이것이 바로 가장 truest 그랬으니까 true에 대한 최상급인데, 가장 진실된 해석이라고 하는 건 가장 정확한 해석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뭐에 대한? 전치사 of에 대한 목적어 자리에 what절을 쓰고 있습니다. what절은 뒤에 무슨 절이죠? 불완전한 절이죠. 이걸 일단 좀 구별하면, 우리의 마음이 is telling us,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선생님 여기 뒤에 보니까 tell 다음에 목적어 있는데요. 근데 잠깐 고민. tell이라는 동사는 사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tell 다음에 우리에게라는 말로 여기 간접 목적어 나오고요. 이 뒤쪽에 사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직접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직접 목적어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는 것. 그럼 지금 직접 목적어가 여기 빠져 있으니까, 여기 직접 목적어가 빠져 있으니 무슨 절이다? 불완전한 절이다. 됐죠? 그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이 단어는 좀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가장 정확한 그런 해석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답을 주고 있죠, 지금. 이 부분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우리의 첫 번째 즉각적인 자동적인 반응이, 어떤 상황에 대한 그런 반응이 입니다.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뭐에 대한 해석?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에 대한. 자, 그 다음, 요 that은요, 이 very라는 말을 썼는데, very는 명사를 강조하는 말로 바로 그 정도 되는데, 요때 that은 또 very를 꾸며주고 있는 말로 이것도 부사로 사용되거든요. 부사로 사용되면 뭐 그렇게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바로 그 첫 번째 인상이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바로 그 첫 번째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첫인상이죠. 이것이 can also be 또한 좀 더 정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비동사 다음에는 보어 자리니까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를 써야 되겠죠. 뭐에 대한? 세상에 대한 좀 더 정확한 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 more가 비교급인데 비교급은 항상 뒤에 또 than이랑 짝이 나오니까 뭐보다? deliberative, 신중한. 그 다음에 reasoned. 우리 reason이라는 단어가 이유 말고 뭐 이성이라는 말도 있고, 그렇죠? 추론이란 말도 있고, 추론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reasoned 그러면 논리적인이라는 말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고 논리적인 자신에 대한 narrative는 서사라고 하는 건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야기. 그러면 신중한 논리적인 자기서사, 자기가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 can be, 될 수 있는 것보다 라고 했는데 이때 can be를 쓸 때 이 비동사는 사실 뒤에 accurate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앞쪽에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뒤쪽에도 비동사를 쓰고 있고요. 이 비동사를 앞쪽에는 이 비동사 지워졌어요. 이 앞쪽에 있는 이 비동사를 대신 받고 있는 대동사인 거죠. 그러면 시험지에선 여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여기를 갖다가 can 다음에 be가 아니라 이걸 살짝 바꿔서 이렇게 do라고 써놓는 겁니다. 이거 안 됩니다. 됐죠? 그래서 비동사를 대신 받고 있는 대동사에 대한 쓰임도 시험에서 수능어법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니까 다시 한번 신중하고 논리적인 자기서사가 그렇게 좀 더 정확하게 될 수 있는 것보다 세상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또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게요? 바로 그 첫인상이. 됐죠? 자, 그럼 지금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처음 딱 느끼는 그 반응, 첫인상, 요거 세상을 볼 때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거죠. 자, 그의 책인 블링크라는 책에서 이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describes,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를 묘사하냐면 이 a variety of라고 하는 건 다양한이라는 뜻이고요. 다양한 studies, 연구들을 묘사를 하는데 뭐에서의 묘사냐? 이 psychology입니다. 심리학이고요. psychology. 그리고 behavioral, 행동적인. 그 다음에 economics니까 경제학. 그러면 행동경제학이에요. 자, 정리해보면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에서의 그 다양한 그런 연구들을 묘사를 하는데 뒤쪽에 that 이하의 내용을 또 좀 체크해놓고 보면 that 다음에 뒤에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불완전한 절이니까 이때 that은 주어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근데 얘가 뭘 꾸며주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앞쪽에 있는 이 연구들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연구들이 지금 복수죠. 그렇다 보니 demonstrate라고 하는 입증하다 라고 하는 이 동사를 s를 안 붙이고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demonstrate, 입증하다, 보여주다, 뭐 묘사하다 이런 말로 보시면 돼요. describe랑 약간 뉘앙스가 비슷합니다. 그럼 demonstrate, 뭐 하고 있는? 보여주는. 근데 뭐를 보여주는? 이 superior라고 하는 게 우월한이란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performance라고 하는 건 어떤 수행이란 뜻도 있지만 성과 또는 뭐 업적 뭐 이런 말로도 사용되니까 그래서 우월한 성과. 됐죠? 우월한 성과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묶으면 우수성 정도 되는 거죠. 우수성. 자, 그러면 그 우월한 성과를 보여주는. 근데 뭐에 대한 우월한 성과냐? relatively, 상대적으로 또는 비교적으로 란 뜻이고요. 단어 체크할 것들이 좀 많으니까 꼼꼼하게 정리하세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unconscious, 무의식적인. 자, 여기 이제 의식적인 거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무의식적인 첫 번째 guesses, 추측들. 다시 한번 상대적으로 무의식적인 첫 번째 추측들에 대한 우월성. 자,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다양한 연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compare to, 뭐랑 비교해서 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랑 비교해서냐? 이 logical, 논리적인 step by step 이라고 하는 건 단계적, 됐죠? 한 단계적, 한 단계 한 단계적. 그 다음에 justification 이라고 하는 건 정당화입니다. 정당화. 자, 뭐에 대한 어떤 decision, 결정에 대한. 정리해보면 어떤 decision, 결정을 하는데 자, 이제 논리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따라가면서 따져보는 그런 정당화. 이거랑 비교를 했을 때 그때 상대적으로 무의식적인 첫 번째로 추측하는 것에 대한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심리학과 행동 경제학에서의 다양한 연구들을
이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콤 글래드웰은 describe 묘사합니다. 다양한 연구들을요. 뭐에서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에서 어떤 연구들인데 demonstrate 나타내고 있는 우수성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우수성이라는 단어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우수성. 근데 뭐에 대한 우수성이에요? 상대적으로 무의식적인 첫 추측들에 대한 그런 우수성. 뭐랑 비교해서? 논리적인 단계별 정당화와 비교해서 어떤 결정에 대해서. 됐죠? 자, 그렇다 보니 이제 밑에 있는 선택지의 답은 무의식적인 최초의 반응이 신중히 판단한 결과보다 정확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딱 떨어지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조금 이제 길게 진행을 했는데 이제 조금 완벽하게 이해가 됐을 테니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리하시면서 문법적인 구조에 대한 것도 파악하시고 있는 단어 가지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